최근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고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현주 기자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네, 집주인들의 한숨만 들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은 1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대세 하락장이 끝나간다, 집값이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장에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올해 초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또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도 느슨해지면서 시장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집값 변동률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월 0.65% 떨어진 아파트 값은 4월 둘째 주 0.17%로 하락폭을 크게 좁혔습니다. 전국의 집값을 사실상 좌우한다는 서울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0.11%까지 하락폭을 좁히면서 34주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락폭을 줄인 것을 넘어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아파트 값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동작구와 송파구가, 또 지방은 세종시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급매물이 소진된 데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1분기 서울시 아파트 1순위 청약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10배가량 늘어나자 시장에선 규제 완화에 대한 매수 심리가 드디어 고개를 드는 게 아니냐며 부동산 바닥론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부동산 R114 윤지혜 리서치 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방 기자, 일단 통계상으로 보면은 집값 하락폭이 줄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집값 바닥론이 좀 나오는 분위기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짚고 넘어갈 게 이 낙폭이 줄어든 것과 반등은 다릅니다. 네.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줄고 따라서 이제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감소하고 또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또 미분양이 줄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거래량은 증가하고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반등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물과 미분양이 줄어들고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과 전세값이 올라야 진짜 반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왜 전세값을 보는 겁니까? 일단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나중엔 결국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매매 가격까지 상승하면 그건 상승장이니까요. 예. 우리는 반등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거래량 말고는 이제 좀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매매 가격도 낙폭만 줄어든 것이지 지금 반등한 게 아닙니다. 미분양이 쌓이는 속도가 또 느려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위인 6만 2천 가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넘어선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늘어났다는 거래량도 좀 본격적인 조정에 접어들었다는 작년보다는 좀 늘었지만 상승장 시기는 물론 예년 평균보다도 지금 굉장히 밑돌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지금 월 평균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거의 지금 올해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월 평균 한 3,000건, 2,000건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상승장이었던 2010년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직은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인 반등을 논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 결과 지금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집값 추가 하락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요자들도 그런데 현장에서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지금 여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한국부동산원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 비중을 조사해서 지수화한 매매수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매수급지수가 지금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지수가 지금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지금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100에 한참 못 미치는 70포인트대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지혜 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바닥론이 정말 성급한 시각입니까? 좀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바닥에 대한 해석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상에서 바닥을 보게 되면 사실 가격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바닥을 찍고. 그러면 사실 시장에 급매물들이 이미 소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 달여 정도의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상에서 어떤 가격 변동률을 보려면 보통 한 분기 단위는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시장에서 바닥을 논할 때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R14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 거래 유인과 관련된 중개업소 동향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자죠. 매도자가 가격을 조정을 해도 사실 매수가 붙질 않았고요. 현재는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가격에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면 매수자가 붙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국소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바닥을 찍은 곳들이 일부 존재하고요. 다만 이제 단지별로 지역별로 좀 세분화돼 있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딱 지금 시점이 바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간을 두고 좀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바닥을 보시려면 3월과 4월에 거래량이 현재 수준보다 크게 올라오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해놨고 사실상 현 시장 내의 규제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국소적인 지역별로는 지금 바닥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양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방 기자, 일단 분양시장 관련해서는 뭐 살아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만 그런 걸까요?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되는 데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일단 서울에서는 지금 뭐 청약 완판 현장이 뭐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제 1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금 뭐 평균 56대 1, 뭐 지난 분기 대비해서 거의 뭐 10배 이상 치솟았지만 지방만 내려가도 지금 뭐 충남 0.04대 1, 대구 0.06대 1, 뭐 전남 0.14대 1, 뭐 제주, 뭐 경북, 전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대 1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 좀 단 한 건의 청약 통장도 접수되지 않은 곳도 있을 정도고요. 따라서 이렇게 지방이나 뭐 지방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 수도권에서도 지금 할인 분양 단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할인 분양은 거의 뭐 지금 눈물의 땡처리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예.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봄 분양 성수기, 보통 이제 봄을 이제 분양 성수기라고 하는데 이제 봄 분양 성수기를 누리기보다는 좀 분양을 미루면서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매달 조사하는 분양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역시 지금 아직 100을 넘지 못하는 지금 80포인트 정도 수준에 머물면서 지금 분양 경기를 좀 낙관하고 있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거래량이 조금 살아난 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이제 실수요로 보이는데 결국 이제 실수요만 존재할 때는 이 집값이 좀 반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 내에 수요층에 대한 구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절반 정도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 쪽에서 살아나는 것들은 사실 중요하고요. 대부분 우리가 거래량을 보실 때 거래 유발 효과가 어디에서 오냐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많이 매수해서 유발되는 효과보다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거나 혹은 1주택자가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 거래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최근에 이제 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지역들을 대거 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월 30일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을 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다주택자도 대출 규제를 풀었고요. 거기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 발표하면서 보유세와 관련된 부담도 크게 줄였습니다. 네. 다만 이게 정책이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정부가 1.3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놨던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연착륙으로 막아보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떤 매수 관점에서 어떤 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시장이 연착륙할지 혹은 경착륙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금리와 관련된 시중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살아나면서 연착륙 가능성은 높아져 있고요. 실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부분들은 현재 시점부터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번엔 좀 미분양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이제 중공 미분양이 늘고는 있는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 건설사들 좀 내부 사정은 별개로 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지방 쪽은 현재 굉장히 많아져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양 사이드를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선분양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분양 과정에서 계약자가 없다는 이제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고금리 환경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은행권에 대출하는 은행권이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시행과 시공을 건설사가 단독으로 하면서 그 위험을 혼자 떠안았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분산돼서 은행권과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눠서 가지고 가는 그런 차이가 이제 PF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공사비를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되게 되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지방에서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시공사를 중심으로 이제 연쇄 도산의 위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짧게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금리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자면 시장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 심리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예, 우리가 지난해 가격을 조정받게 한 주요 원인이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예. 금리 인상이 워낙 급격하게 이뤄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상단이 어느 점에서 네. 끝날 거냐 이런 불안감에 좀 시달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2회 연속으로 이제 3.5% 수준에서 이제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일단 상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날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부분들이 예.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금리 인상기에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정도가 조금 덜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천천히 올렸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올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폭도 좀 둔화되고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지난해와 같은 이제 급격한 조정은 좀 일어나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장 금리가 또 내려오면서 수요자들이 금리와 관련돼서 적응기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진짜 바닥이 언젠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뭐 3, 4월 거래량을 봐라 이런 말씀도 앞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시점은 팀장님께서는 시점을 대략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일단, 거래량 네. 외에는 좀 어떤 거를 좀 봐야 하는지요? 작년에 이제 시장 전망을 할 때 제가 상반기 정도가 의사결정하기 좋은 시점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다 하는 지표상의 어떤 것들을 보시려면 사실 하반기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그 싼 물건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이제 매수자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가격 협상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는 아무래도 물건들이 계속 쌓여 있고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자산 가치 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 언제나 또 상황이 복잡해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입장이 또 다를 것이고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뭐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급지로 이전하려는 뭐 이렇게 각각 다른 또 상황인 분들이 있을 텐데 맞춰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뭐 생애 최초 혹은 이제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경우는 사실 선택지가 두 가지뿐입니다. 기존 주택에서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분양시장,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건지 이 두 가지 선택지인데 가장 좋은 대안은 사실은 공공 쪽에 분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면서 거의 원가에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죠. 다만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분양가가 싸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 이제 매매 시장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대출들을 활용해서 시세보다 원래 이제 최근에는 워낙 빠졌기 때문에 시세 대비 한 10%, 20% 정도 저렴한 물건 중심으로 선별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예.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아니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고금리 환경, 이런 환경 하에서는 사실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대출을 최고조로 받은 다음에 예. 그 이자 비용만큼을 계산을 하고 이게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 이자 비용만큼 올라준다라는 예측이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는 3년, 5년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실수요자는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투자자는 하반기까지는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부동산 R114 윤지혜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